나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편이라서. 나 T인 거 몰랐어?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유심히 보세요. 얘네들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무시하는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가끔 친구나 회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뭔가 꼭 찝을 수는 없지만 은근히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서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들뜬 마음을 팍 씻게 만드는 사람이 꼭 하나쯤은 있거든요. 이때는 그냥 기분 탓인가? 하고 넘기지 말고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나를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을 구별하는 3가지 방법. 따당! 첫 번째, 나 MBTI T잖아. 몰랐어? 나 T라서 공감 능력 별로 없잖아. 나 진짜 공감 능력 떨어지는 편이라서 그래. 이런 얘기. 나는 이게 MBTI가 몇 년 동안 유행하면서 사람들이 제일 쉽게 당하고 있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해요. MBTI 핑계를 대든 자기의 떨어지는 공감 능력을 대놓고 무기 삼아서 여러분들 얘기에 감정적 호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F가 감정적인 스타일인 것도 맞고 T가 사고형인 건 맞는데 얘네들이 F라고 해서 감정적 호응도가 되게 좋고 T라고 해서 사회 부정자처럼 막 딱딱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F는 공감형의 대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귀는 사람이랑 싸워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을 때 그런 말 들으면 나 같아도 화나지. 근데 넌 되게 잘 참았다. 어떻게 걔는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하는 공감을 할 줄 안다는 거고 T는 교감형 대화를 할 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남친 여친이랑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을 때 애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화나는 게 당연하지. 근데 내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말이야. 네 애인 입장에서는 정말로 전화를 못 받는 상황에서 연달아 네 전화가 계속 오니까 순간 너무 예민해졌던 거 아닐까? 너의 감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근데 내 생각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입장을 서로 교감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감성형이 아니라 사고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MBTI 핑계로 또는 자신의 공감 능력을 방패로 삼아서 타인을 감정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만만히 보는 거거든. 반대로 생각해봐요. 정말로 상종 못할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감정이입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뭘 느끼든 알 바 없으니까 무시한다고. 그걸 우리는 무시라고 해요. 애인이랑 싸우고 친구한테 하소연하고 있는데 싸웠다고? 그래? 이건 감정적 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건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 기준으로 상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지 아닌지를 판별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잘못이 있는 건가 아닌가를 한 번쯤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가끔 감정적인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저런 무신경한 태도로 나온다면 나를 만만히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얘기만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감과 교감은 똑같이 감정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계속 우리가 쪽쪽 빨아먹었다면 상대는 피곤해서 나중엔 더 이상 호응할 수 없게 돼.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두 번째, 이게 이렇게 화날 일인가? 나를 은근히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두 번째 패턴이 거절에 지나치게 반응하고 결국엔 화를 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 대감님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옆집 대감한테 오는 길에 편지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 제가 거절을 했어. 그 거절에 우리는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 너도 바쁘겠지. 그래서 우리 집 노비한테 편지를 갖다 달라고 시켰는데 아니 이 자식이 저 마당 쓸어야 돼서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쾌하고 화가 날 거예요. 같은 거절이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불쾌감은 달라지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의 거절을 그럴 수도 있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를 동등한 위치로 보고 있는 게 된다는 거죠. 물론 거절이 마음을 씁쓸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해의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거절에 집요하게 회유하고 끝끝내 종국에 결국에 화를 내는 사람은 자기가 거절당했다는 사실을 참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조금 가볍게 조선시대로 예를 들었지만 학교의 양아치들이 애들을 괴롭히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부탁조로 명령하고 거절이 나왔을 때 네가 거절을 한다고? 라는 생각에 화를 내잖아. 상대를 무시하고 있을 때 나오는 패턴인 거예요. 사람이 거절의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경우는 상대를 무시하고 있을 때 말고도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거절의 발작 버튼이 눌리는 것만 보고 얘가 나 무시하나?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나를 무시하는지 아닌지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거절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절을 하기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런 관계에도 있고 거절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립하는 구도를 시도해봐요. 만약에 상대방이 떡볶이를 먹자고 했을 때 나는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해보면 돼. 대립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나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은 내 의견과 내 취향과 내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의 기준과 신념 또는 취향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거야. 이건 갑을 연애에서도 너무 자주 보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기억했다가 상대의 행동이 미심쩍을 때 뭘 하면 된다? 거절과 대립.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 얘 또 이렇게 입고 나왔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이 너 또 그렇게 입고 나왔어? 너 또 그거 남자한테 받았지? 이거요. 속칭 후려치기. 여러분들의 행동이나 스타일, 패턴들을 지적하고 분명히 너는 그런 걸 반복하는 사람이다 라는 단정짓는 말투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껏 신경 쓰고 나갔는데 한 친구가 뭐야 그 셔츠? 요즘 누가 그런 거 입고 다녀? 라고 비아냥거린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무슨 옷을 입고 오든 열의 아홉은 얘 또 이렇게 입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의 가치를 낮춰버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안목이 아쉬워서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었다면 조언을 하지 후려치기를 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다정한 애인을 만나서 본의 아니게 선물을 많이 받았을 때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또 남자친구가 사줬겠지. 그것도 여친한테 받았냐? 라는 말로 과분한 걸 누리는 무가치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투는 교묘해서 당하는 사람들은 마치 내 옷 스타일을 바꾸길 권해주는 말로, 괜찮은 애인을 둔 나를 두고 부러워하는 말로 듣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순간 조언이나 부러움이 아닌 후려치기라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 이건 서열 싸움과도 연관이 있어서 이성 간에 나오는 것보다는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돼요. 승진이나 학교 성적이나 결핍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자극된 상황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남자와 여자 간에는 서열을 잘 나누지 않거든요. 하지만 동성은 달라요. 여러분들을 자기의 경쟁자로 의식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런 후려치기로 자기가 우위에 올라서려는 행동이 많아지게 되거든. 여러분들을 낮추면서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우월감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욕심이 있고 우월감은 이 욕심에서 비롯된 본능적인 욕구니까. 하지만 우월감을 충족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 그 많은 방식 중에 하필이면 나를 상처 주면서 자기가 우월해지려는 방법을 선택한 그 사람이 정말로 우리한테 좋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모두를 손절할 필요는 없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한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은 처음에 딱 여러분들 옷이나 가정 환경이나 경제적인 능력이나 애인이나 특정 카테고리에서만 후려치기를 하다가 점점 그 범위를 확대해 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꼭 멀리 했으면 좋겠어. 한 가지 특정 범위에서 우리를 깎아내리는 건 상대방의 우월감, 그 우월감 안에 감춰진 결핍에 대한 방어적인 행동일 수 있어도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다방면으로 나의 가치를 깎아먹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인격적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사람들 옆에 두면 자존감만 갉아먹히는 꼴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방치하지 말아요. 알겠죠?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나쁜 인간관계에서 무사히 벗어날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 또 만나서 반가웠어요.